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강인한 정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 국군. 국군의 뿌리를 찾기 위해 선배 군인들이 누볐던 역사의 현장을 찾아 나선 답사단. 아, 여기가 과거의 그 자리였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오직 하나의 열망은 조국 독립. 그것을 위해 뜨거운 피를 흘렸던 의병, 독립군, 광복군들. 군인 정신의 맥을 추적하는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 누군가를 기다리는 답사단장 한시준 교수. 반갑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네, 박민석대령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친구는 그 김자진 장군 증손자. 김자진 장군 증손이세요? 예. 이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리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복군 후손이라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국군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길에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한 4명의 답사 단원들이 함께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광복군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 5분 그 흉상을 모셔놨어요. 국군 장병들이 실제로 사용한 탄피 300kg을 녹여 만든 흉상의 주인공은 국권 회복을 위해서 만주와 연해주를 누비던 독립운동가들. 또 한편에서는 독립전쟁의 영웅을 기리는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군인된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글귀죠. 어떤 3군을 다 아우르는 공통된 핵심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전시회에서 만난 한국 광복군 군복. 우리나라에 딱 한 점 남은 광복군 군복이다. 자세히 보니까 저 피가 혈흔인 것 같기도 하고 혈흔이 묻어있는. 광복군의 그 열악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좀 가슴이 좀 찡한 것 같습니다. 광복을 염원하며 한국 광복군이 직접 쓴 글귀와 서명에서는 뜨거운 결기마저 느껴진다.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고, 또 의병들이 독립군이 되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되고, 또 이제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 것이죠. 바다를 통해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강화도. 당시 서구 열강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약소국들의 문을 두드리던 상황. 강화도는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입을 온몸으로 막아낸 땅이었다. 수자기는 조선군 지휘관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동안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관군은 물론 의병과 승병까지 똘똘 뭉쳐 적과 대항한 항전의 역사. 특히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일제의 경제 수탈이 시작되면서 양반부터 평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의병들은 본격적으로 일제에 항거하며 총을 들었다.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화승총으로 맞선 의병들. 화승총이니까 화성이 한 발을 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병들은 지혜를 짜내 싸워야 했다. 단지 실탄이 들어가지 않고 화약이 들어가고 탄환이 들어가고 숙달된 화성 총수들은 15초 정도 걸려요. 이걸 15초만. 한 번 쏘고 15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격발이 안 되니까 2열, 3열로 서서 쏘는 거예요. 그대로. 서서히 내리면서 보통 화승총의 사정거리는 약 200m. 계속해서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있어야 탄환이 발사되는 불편한 구조. 의병들은 1분에 4발 정도 쏠 수 있는 화승총으로 필사에 대응을 했던 것이다. (100년) 전 의병처럼 화승총을 겨누어보는 답사단. 개인 편차도 심했을 것 같고, 파괴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끊임없는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좀 다루기가 엄청
힘들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어디 총을 들고 싸운 이들만 있었을까? 부산에 백산상회를 설립해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자금줄 역할을 자처한 백산 안희재. 그는 청년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운동을 펼치는 한편 언론 운동에도 투신했다. 식성에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와이카노 이래 올해가 아이고 식성에 예전에 뭐 독립운동 한 사람과 우리 군인 하는 거가 똑같나 나라 지키는 거는 똑같잖아. 고택을 찾아온 답사단을 위해 만개떡을 만들어주는 백산 안희재의 손녀. 백산은 집에 들르면 종종 만개떡을 한 보따리씩 싸갔다고 한다. 애국지사들과 수고가 있는 거 아니나 못 잡수고 하시는 분들 그 동지들 할아버지가 갖다 주시려고 가갔지 할아버지 잡수려고 가가지는 거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만개떡. 쫙쫙 벌리고. 어이구, 제가 원래 평소에 떡을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지주의 아들에서 독립투사가 된 백산 안희재처럼 일제의 국권 침탈은 우리 민족의 삶을 일시에 흐트려 놓았다. 하루 종일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남대문로. 이곳에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서울 서소문의 한 빌딩 앞에서 조그만 표지석이 답사단을 맞는다. 1907년 8월 1일 날 일제의 군대 해산에 항거해 대한제국군의 투쟁이 시작된 시위 병영터. 무장을 갖춘 대한제국 군대하고 일본 군하고 8월 1일 날 오전 한 9시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4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집니다. 대한제국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대 해산을 단행한 일제. 강제 해산에 분노한 시위대의 박승환 대대장은 유서를 남긴 채 차결하고 이를 목도한 장병들이 무기고를 부수고 일본군을 공격했다. 1907년 8월 1일에 벌어진 남대문 전투에서 대한제국군 68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대가 전문들입니다. 대한제국 군인들은 병력 수가 그 당시 뭐 지방 진위대까지 합쳐봐야 한 6천 명 되고 시위대는 몇백 명 되죠. 몇백 명 되는 병력 가지고 뭐 사단이 넘는 병력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고 군대마저 해산시킨 일제. 남대문 전투는 군대 해산에 맞선 대한제국 군인들의 피 끓는 저항이었다. 그 해상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 항일 의병부대에 투입이 됨으로써 어떤 전술적으로나 그 활용면에서 비약적인 그 발전을 가져와서 대일 전면전의 성격으로 확대 발전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망국의 서름을 토해내며 대한제국 최후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싸운 대한제국 군인들. 그들은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을까? 이후 행적은 어땠을까? 추적해보기로 했다. 우리 역사에서 중요했던 사건과 그와 관련된 문서가 보관돼 있는 국가기록원. 이곳에 백병전 투지에 빛났던 대한제국군의 단서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오래된 문서를 살펴보던 중 1920년 평양 복심법원에서 작성된 판결 초본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최시흥 등이 천마산대 소속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중국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정착했다는 여성이 장롱 속에서 소중히 보관해오던 문서를 꺼내 보여준다. 요거는 유가족 뭐가. 그녀의 아버지는
지난 201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포상받은 이응선이다. 우리 아버지는 1920년에 평북의 그 철산이라는 데서 이제 했는데 거기가 이제 천마산이라는 거기에서 입대했어요. 거기서 이제 운동했기 때문에 천마산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평안북도에서 활약했던 천마산대. 그들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활약을 했던 걸까? 한 신문에서 천마산대에 관한 기사를 찾아냈다. 군자금 모집과 일본 경찰 습격 등을 펼친 천마산대는 1907년 해산당한 대한제국군이 결성해 만든 무장 항일단체였다. 해산된 대한제국군은 전국의 의병에 합류했고 그 의병들은 독립군으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중국 남만주. 랴오닝에 우뚝 서 있는 한 동상. 중국에서도 항일 명장으로 예우받는 동상의 주인공은 1930년대 남만주에서 이름을 떨치던 양세봉 장군이다. 그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조선혁명군 총사령을 지냈다.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항일 명장 량서봉. 대일 항전에서 수많은 전적을 세운 양세봉 장군. 1919년 거족 쪽인 3.1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구국 항쟁의 길에 들어섰다. 1920년도에 집을 떠나서 조선에 갔다 올 때 맹가면 천마산 최시영 부대에 거기에 입대했습니다. 평안북도 천마산대에서 활동하다가 항쟁의 무대를 만주로 옮긴 양세봉. 양세봉은 1934년 밀정의 계략에 빠져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일본 군이 와가지고 양세봉 장군을 무덤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목을 잘라갔던 데죠. 그 현장을 가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면 그게야 거기. 바로 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들어가서 먼저 가세요. 조심하세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지역. 여기 어디요? 여기. 돌멩이들 있잖아요. 평탄한 곳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양세봉 장군 희생한 다음에 여기서 일본 군대에게 잔혹에 목자린 곳이 바로 여기예요. 시신의 목을 잘라 시내에 내걸 정도로 일제에겐 미움의 대상이었던 양세봉 장군. 역사상 가슴 아픈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책이나 이런 매체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이 느꼈던 우리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느꼈던 아픔이 정말 컸겠구나라는 걸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제가 간접적으로 와봐도 느낄 수 있는데 그 순간에는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의 악랄한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인물 중에는 여성도 있었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한 여성의 삶을 찾아가는 길. 원래 고대를 원시적 모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어요. 10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게 되고 100년 전 만들어진 이 길 끝에 국내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기억이 자리한다.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한 윤희순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곳에 민족학교인 노학당을 세웠다. 여기에 조선 사람도 있었고 한족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가 내가 이 깊은 곳이에요. 여기 노학당이었죠. 10년 전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녀의 항일 정신을 기리기 시작했다.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한 윤희순. 여성 의병 조직을 만들고 무기 제조장에서 탄약과 병기를 제조했다. 또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 여성들의 구국 활동을 독려했다. 중국으로 와 25년간 항일운동에 매진했던 윤희순처럼 독립운동에 불꽃 같은 삶을 던진 사람들. 그 이름과 현장을 조금이라도 오래 기억하기 위해 박민석 소령은 순간순간을 저장한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답사를 왔을 때 이걸 좀 정리해 놓으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간도 지방에 그런 우리의 독립 운동사가 중국 쪽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 어제 저희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가서 이도백화 사진 찍은 데가 남아 있으니까. 예.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답사 내용을 정리하는 두 사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도 했지만 군복무를 위해서 한국에 온 진권영 중위에겐 이번 답사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다. 어릴 때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한국사 수업을 이제 정규 과정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 국사 교과서라든지 책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이제 한국사를 배웠고요. 예, 그거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이제 자긍심이라든지 정체성을 잃지 않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한쪽에서 뭔가를 꼼꼼히 적어나가는 박민석 소령. 매일 빼놓지 않고 쓴다는 감사일기다. 과거 독립군들의 활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힘든 촬영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만 항상 웃으면서 함께해주는 우리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박수서 뭐 하세요? 예? 이번 경험에 저희가 또 해병대가 해군가가 있듯이 그 당시에 독립군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느낌을 더 살려보고자 느끼고 싶어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는 독립군가. 예, 그 당시에 그 독립군가를 불어보면서 그 독립군의 그 투지와 그다음에 그 사기가 충만한 것을 느끼고 싶어서 한국에서 악보를 한번 준비해서 연습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잘 보시는데? 투지로 만주벌판을 누비던 독립군들도 이 노래를 목청껏 불렀을 것이다. 싸우러 나가세. 이런 느낌. 예. 경쾌한데. 짜의 왕자, 짜의 왕자.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그 신흥 강습소가 있었던, 신흥 무관학교가 생겼던 그 유하연 삼원포 그 추가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1910년대 초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흥 무관학교가 있었던 터. 나라가 망하자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망명길에 오른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낯선 땅에 정착해 대의를 모의한 인사들. 자산을 팔아 구국의 초석을 다졌지만 남의 나라에서 뜻을 이루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제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또 아팠을 때 어떻게 그걸 처우할 수 있었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강인한 독립군이 되기 위해 청춘을 바친 생도들. 중국 관원의 그런 감시나 견제를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도 경학사,
그럼 이게 그런 정치적인 성격이 없잖아요. 이름을 붙여도 신흥 강습소. 그래서 이름을 신흥 강습소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군사 인재들을 양성하는 무관학교로 설립한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훈련을 받았던 장소는 어딜까? 좀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 봤다. 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주로 거기서 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던 생도들. 학교 건물을 세우고 연병장을 건설하는 일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운영이 어려워지고 동포들의 성금도 불가능하게 되자 생도들과 졸업한 학우들은 날품팔이로 수입을 모아 학교 유지비를 충당했다. 신흥 무관학교의 그 교재나 군사훈련의 과정을 보면은 다 민주 정치 이런 원칙에 의해서 군사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지리, 역사, 외국어 같은 학과 교육과 70리 야간 행군 등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병행해 나간 신흥무관학교. 1920년 폐교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쟁쟁하던 교원들과 더불어 졸업생들은 만주 전역으로 퍼져나가 강력한 독립운동의 화력이 되었다. 삼원포 추가가의 신흥무관학교 자리는 외부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옮겨온 곳이 함리하 지역. 그거에서 여기가 과거에 그 자리였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비밀스러운 장소인 함리하로 이전을 결정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실. 넓은 운동장 있고 집 하나 지금 여기 다 뜯어버렸죠. 다 뜯었어요? 올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이 한시준 교수는 안타깝기만 하다. 그 신흥무관학교가 유아현 삼원포 그 추가가에서 만들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옮긴 곳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온 이유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그런데 본래 들어오는 입구는 저 반대편 쪽이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그 입구만 가려주면 여기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신흥무관학교 터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석도 하나 없는 현장.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 이 장소는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역사의 현장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밀려온다. 고유한 그런 이제 장소가 없어지는 건데 사실 한편으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가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지 저희가 와서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몇십 년 지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저희 후배들이 같은 자리에 왔을 때 여기에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이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갑사단은 서간도에서 북간도로 향했다. 차로 5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지린성 투먼시에 위치한 봉호 저수지. 우리 무장 독립 투쟁사의 빛나는 업적을 남긴 봉호동 전투와 연관 깊은 현장이다. 그 봉호동 전투했던 흔적을 볼 수는 없지만 또 저수지가 가로막혀서 골짜기에 생생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한번 봉호동 골짜기를 세심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면 더 생생하게 보실 거예요. 1920년 6월 봉호동 골짜기에 울려 퍼진 독립군의 함성. 독립군들은 이 깊은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 그들을 참패시켰다. 그 승리 뒤에는 저수지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한 마을이 있었다. 두만강을 건너 만주에 이주해 와 살고 있던 한인들은 1910년경
황무지였던 봉오동 골짜기에 정착해 마을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다. 지금도 이곳에는 우리 민족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다. 지름 1m가 넘는 맷돌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짐작해 하고 물은 말랐지만 우물도 그대로다. 당시 이곳은 독립군의 주요 근거지였다. 그 무렵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봉오동 일대에서는 독립군들이 소규모 부대를 편성해 두만강을 건너 여러 차례 일본군 초소를 공격하는 국내 진격 작전을 펼쳤다. 일본군들을 유인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다. 독립군의 이딴 공격에 일본군은 정규군을 파견해 독립군 탄압에 나섰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삼둔자 지역. 1920년 6월 6일 이곳에서 봉오동 전투의 서막이 열렸다. 삼둔자 전투에서부터 일제의 월강 추격대대를 유인한 독립군은 봉오동 하촌, 중촌, 상촌을 거치며 전투를 치른다. 독립군의 치밀한 계획에 말려든 일본군은 봉오동 계곡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대패를 당하고 만다. 만 하루 동안 벌어진 독립전쟁 2회전. 우리 측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 사상자는 120명이나 됐다고 한다. 무장투쟁이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홍범도가 제일 앞장에 섰죠. 그래서 거기서 아예 대한국민회의 주축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아마 주로 대한독립군 같은 이 무장단체를 거기서 아예 결성해 버립니다.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함경도 일대에서 호랑이 잡던 산포수들을 규합해 의병 부대를 만들었고, 이들은 러일 전쟁기 이후 항일 전투를 전개하다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군이 되었다. 1920년 초 홍범도는 자신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대한군무도독부, 안무의 대한국민회군과 연합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냈다.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을 이끌며 압록강을 넘어 연이은 국내 진공작전으로 전투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일본군 토벌 기록을 보게 되면 홍범도 의병부대 규모가 670명이 달했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1908년 5월 6월경에 차도선 의병부대 규모는 약 110명이 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린성 왕칭현의 산골짜기. 하천을 건너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에 특별한 장소가 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자 저 멀리 동굴 하나가 보인다. 경사가 심한 암벽 끝에 있는 동굴로 다가가자 동굴 입구에 특별한 문양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까이 다가서 보니 그것은 태극기. 대전 무관학교였습니다. 이 네 분이 일본군을 피해서 이 동굴에서 피신하면서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태극기를 그려놓고 그 내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동굴 속에서 절치부심했던 독립군들의 마음. 그 간절함은 1920년 봉오동 전투에 이어 청산리 전투에서 결실을 맺게 된다. 지금 그것도 직선으로 온 게 아니고 저희가 청산리 지구 전투 현장으로 달려가는 차 안. 김도현 대위는 남다른 심정이다. 어렸을 때 듣는 얘기나 교과서에서나 보던 건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을 간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청산리 백운평 입구에 도착하자 청산리 대첩 80주년을 기념해 2001년에 건립한 청산리 항일 대첩 기념비가 당당한 위용으로 우뚝 서 있다. 높이가 17m에 달할 정도로 웅장한 모습. 깊은 산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독립군들이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다. 비가 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사진이랑 볼 때랑 직접 실제로 보는 거랑 어떤 박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다 걸어서 그 많은 무기들과 군수물자들을 가지고 전투를 했고 일본군을 여기까지 유인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된 정말 성공한 작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적군을 향해 거침없이 돌격했을 할아버지의 모습과 독립군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려보는 김도현 대위.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면은 저희 증조부님이랑 북로군정서만 이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홍범도 장군이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여타의 그런 다른 독립부대들이 연합해서 함께 싸운 전투였고 그런 그 이전부터 그 가까웠던 역량들이 한 번에 표출돼서 쾌거를 이뤄낸 게 청산리 대첩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일간의 청산리 지구 전투, 그 첫 격전지는 어디일까? 청산리 마을 어귀에서 20여 킬로미터를 들어가자 백운평 직소 계곡이 나타났다. 대개봉 기슭의 직소인데 이것이 청산리 전투의 첫 전역이 현장입니다. 전투 당시에는 이 계곡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였다. 지형을 잘 알고 있던 독립군들은 이 계곡으로 깊숙이 일본군을 끌어들여 섬멸했던 것이다. 당시 근대화된 군사훈련과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은 미군, 영국군과 더불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립군 부대에게 당하며 체면이 구겨지던 상황에서 독립군 토벌을 다짐하며 청산리로 진격해왔다. 1920년 10월 어랑촌 서남단 874 고지에서 일본군과 맞선 북로군정선은 홍범도 연합부대와 함께 적을 격퇴시켰다. 청산리 지구 전투는 단순한 유격전에서 벗어나 매복과 기습, 부대 간의 연합작전이 구사된 정규전의 면모를 갖춘 전투였다. 당시 우리 측 보고서는 일본군 사망자 600여 명, 부상자 200여 명의 쾌거라고 전하고 있다. 일본 도쿄.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과거 기록이 가장 많이 보관돼 있는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관을 찾았다. 청산리 지구 전투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본군 병력이 참여했으며 독립군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싸웠을까? 1920년대 북간도에서 펼쳐진 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 상황 기록을 살펴보던 중 오래된 자료 속에서 한 뭉치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군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진에는 1920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무기와 독립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청산리 지구 전투 직전인 1920년 10월 초에 작성된 관동궁 참모부 보고서 내용에서는 당시 일본이 간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군대와 무기를 집중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봉오동, 청산리 지구 전투의 잇단 패배에 대한 안갚음으로 일본군은 간도 지역 한국인 수천 명을 학살했다. (1920년대) 중반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 고민에 빠진다. 일본의 끈질긴 독립군 토벌로 무장 투쟁이 와해 직전인 상황에서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윤봉길 의거를 기획한다. (1932년 4월 29일) 일왕 생일날 기념식 단상을 향해 던진 윤봉길의 폭탄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결정적 한방이 되었다. 임시정부는 중국 각지로 청사를 옮겨다니는 시련을 맞았지만 장제스는 윤봉길 의거에 감동해 중국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 개설을 지원했으며 이를 토대로 1940년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처절한 노력들은 1945년 8월 해방의 날로 결실을 맺고 임정 요인들은 그해 11월과 12월 상하이를 거쳐 조국 땅을 밟는다. 독립기념관 앞마당에는 임정 요인들이 타고 온 비행기와 같은 모델이 전시돼 있다. 중국 대륙에 한국 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잖아요. 김구 주석이 이제 타고 오셨던 비행기를 저희 외조국께서 이제 타고 오셨다라는 게 아마 이 비행기가 말씀하신 일지 우리가 다시 조국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타국에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운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진 국군이 한국 광복군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도 한국 광복군에서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복군의 훈련 모습을 각색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한국 광복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기억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이 전쟁임을 선포하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해 최후 승리할 때까지 항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하자마자 곧바로 중국 군사위원회에 승인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한 1년 정도를 결정을 못 내렸다가 41년 11월경에 한국 광복군 행동 국의 준승이라고 해서 광복군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9개 조항은 중국 군사위원회가 한국 광복군을 통할 지휘한다는 것이지만 임시정부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중국으로부터 군사권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쓴 결과 1944년 마침내 한국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광복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학생과 일반인 100명에게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봤다.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한국 광복군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지만 그 규모와 출신 인사들은 누가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독립항쟁사를 배우고 했었는데도 이게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부터 생긴 거라는 그런 인식을 여태까지 갖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설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한국 광복군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광복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광복군은 창설 직후 가장 시급했던 것이 병력 모집이었다. 목숨을 건 학도병 인솔 책무를 맡았던 중국인 수징허 씨. 총사령부는 중국인까지 동원하며 일제의 감시망 속에서 지원자를 모집해 4개의 지대를 편성했다.
주국이 광복이 되는 그 즈음에 광복군의 부대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군에서 탈출하는 그 한적 그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산재했던 그 병사들을 모집을 하기 위한 그 장편지대를 편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 상당한 그 규모로 올라선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 출신 요인들은 누가 있는지도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질문이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먼저 임정 요인들이 귀국길에 오른다. 이후 광복군들은 1946년 5월 광복군 복원 선언을 한 후 귀국을 완료했다. 몇몇의 한국 광복군 출신들은 귀국 후 군의 요직을 차지하며 구국의 군인 정신을 계승해 나갔다.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광복회관 건물. 친일 귀속 재산을 활용한 재건축이라 광복회장은 더욱 세심하게 마무리 공정을 점검한다. 위에서 뭐가 좀 떨어지고. 이 양반이 그 모자 쓰신 분인데 박시창. 박유철 광복회장의 아버지는 한국 광복군 상해 지대장 박시창 장군이다. 김 선생님이 가장 원했던 건 상해 우리 교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재산, 인권 문제를 보호하고 동시에 일본에서 끌려간 우리 학도병들 그분들을 인수하라 상해에서. 그래서 상해에서 그분들을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상해 지대장으로 활동하셨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이곳에는 광복군이었다가 6.25 전쟁의 국군으로 참전했던 박시창 장군의 유적이 있다. 박시창 장군은 1950년 12월에 벌어진 흥남철수 작전에 투입됐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미국과 한국군은 흥남항에서 피난민 10만 명과 배에 올랐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 항상. 근데 아마 그거는 독립운동하시면서 그 느낀 것 같아요. 자기 나라 국민을. 그래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냥 느껴봅니다. 박시창 장군의 아버지는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던 박은식 선생. 역사를 통해 국혼을 강조한 박은식 선생의 애국정신이 그의 아들로 전해진 것이다.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광복군이시자 제2대 공군 참모총장이셨던 최용덕 장군님에 대한 전시회를 열고 있어서 최용덕 장군님에 대해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광복군 최용덕. 대한제국 군의관의 아들이었던 최용덕은 원세계가 설립한 중국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리퍼블릭 코리아 에어포스라고 대한민국 공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송기는 아마도 이제 미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아마 전쟁 53년이거나 좀 전쟁 말기 무렵이었을 겁니다. 1943년 무렵 공군 창설을 준비하며 대일 항전의 기치를 올린 임시정부. 이때 국무위원회에서는 최용덕의 공군 건설 계획안을 채택하고 군무부 직할로 공군 건설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1944년 한국과 미국의 공동 항공 작전을 기획하면서 5명의 조종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항공대를 편성했다. 사실 임시정부는 1920년대부터 독립전쟁에 공군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했는데 미국에 있던 노백린 장군에게 임무를 부여해 1920년 윌로스 비행학교를 설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승리의 역사를 배우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이제 저희 선배님들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고 또 그걸 후배로서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소국의 부르심을 내가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진이 너와 나로다. 주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광복군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계기로 해서 그 긍지와 자부심이 배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 거리까지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했는지가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정세 변화 속에서 참 활동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도 그런 속에서 독립군들을 결성해서 활동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민족의 저력이고 또 한국 민족의 위대함이죠. 선배들의 구국정신 혼을 찾아 역사의 현장을 누빈 현역 군인들. 민족의 아픔이 서려있는 연해주. 연합군과 공동작전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던 한국 광복군의 원대한 꿈은 이루어졌을까? 국군의 뿌리 찾기 대장정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